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욕이죠. 예전엔 단 한 번의 손길에도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요즘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의 열정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죽은 성격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애무법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방법은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40대, 50대, 60대에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손길의 비밀, 그리고 여자의 마음과 몸이 동시에 반응하게 만드는 가장 과학적이고 따뜻한 애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식은 게 아니라 마음이 식었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상대의 눈빛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많은 커플들이 다시 사랑을 되찾게 해준 한 가지 비밀 기술을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건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중년 부부의 사례입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할게요. 김철수 55세 씨와 박미숙 53세 씨, 결혼 27년 차. 두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뒤 이제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죠. 하지만 그 시간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했어요. 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손만 잡아도 가슴이 뛰었는데 요즘은 그 손을 잡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가 싫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백했죠. 저도 그래요. 요즘은 남편이 다가오면 왠지 피하고 싶어요. 몸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피로 때문에 스킨십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정, 일, 자녀 문제. 그 모든 책임이 어느새 사랑의 감정을 덮어버린 거죠. 그런데 상담 중 미숙 씨가 한 가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를 만질 때 너무 급해요. 그냥 목적만 있는 느낌이에요. 따뜻하다기보단 빨리 끝내려는 느낌이랄까. 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자극보다 정서적 교감에 반응한다는 것, 단순히 몸의 접촉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손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부부에게 아주 간단한 과제를 내줬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 서로의 어깨를 안마해 주세요. 하지만 절대 성적인 터치는 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 수고했어. 한마디만 나누면서 부드럽게 어루만져 보세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두 사람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그 이 소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어깨를 만지다가 어느 순간 아내의 표정이 편안해지는 걸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미숙 씨도 덧붙였죠. 그냥 손으로 만졌을 뿐인데 마음이 풀렸어요. 이상하게 남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생긴 변화는 단순한 신체의 반응이 아니라 정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서로의 마음을 녹였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 주말에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짜로 서로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죠. 나이가 들어서 성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애무하고 잘못된 마음 상태로 다가갔기 때문에 불이 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정호 47세 씨는 이혼 위기에 놓인 남성이었어요. 아내가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대화조차 피한다고 했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벌어다 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데 그녀는 나를 남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정호 씨는 아내와 감정적 교감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했지만 아내는 감정의 연결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가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꼭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한 달 뒤 정호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진짜 남편 같아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왜 그동안 몰랐는지.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섹스의 열쇠는 테크닉이 아니라 온기다. 손끝의 따뜻함, 목소리의 부드러움,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신호가 여자의 몸을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감동담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손끝의 온도, 터치의 강도, 교감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들, 이 모든 것이 죽은 성욕을 다시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의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누군가의 손길 하나로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몸 전체가 따뜻해지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명확한 생리적 반응이에요. 특히 여자의 몸은 감정과 신체 자극이 동시에 작동할 때 가장 강력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뇌의 구조와 호르몬 작용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롤랜드 교수는 15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결과 1위는 놀랍게도 스트레스와 불안감이었습니다. 즉, 남자의 테크닉이나 체력보다 마음속의 불안이 훨씬 큰 장애물이었던 거죠. 스트레스는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 같은 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성욕과 쾌감, 감정 교류를 담당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스트레스는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부 신축, HPA axis 를 자극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시킵니다. 이 코르티솔은 성적 흥분의 신경 전달을 차단하죠. 그래서 아무리 자극적인 행동을 해도 여성의 뇌에서는 지금은 불안해, 안전하지 않아 라는 신호를 보내 쾌감이 차단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성의 몸을 움직이려면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죽은 성욕을 되살리는 손길, 즉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터치의 과학을 알아봅시다. 1. 부드러운 압력, 일정한 리듬.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신경생리학자 존슨 박사는 여성의 피부에는 두 종류의 감각 수용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빠른 자극을 느끼는 AB 섬유, 다른 하나는 느리고 따뜻한 자극을 감지하는 C 촉각 섬유입니다. C 촉각 섬유는 바로 감정적 터치를 담당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손길이 이 섬유를 자극하면 뇌의 전측 대상 피질, ACC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는 사랑, 안정감,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이죠. 즉, 여자의 몸이 편안하다고 느껴야 그때부터 성적 쾌감, 회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빠르기가 아니라 리듬이에요. 일정한 속도로 어깨나 등, 팔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상대의 호흡에 맞추세요. 숨을 내쉴 때 손을 따라 움직이고, 들이쉴 때 잠시 멈추는 식으로요. 이 단순한 리듬이 여자의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타이, 나는 너를 안전하게 해. 라는 메시지 터치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피부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말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손길은 너는 안전해, 괜찮아 라는 신호를 보내죠. 하버드 의대 루이스 교수는 실험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때 두 사람의 심박수가 동기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뇌파가 동조되는 생리학적 현상이에요. 즉, 진심으로 상대를 위로하며 만질 때 그 감정이 손끝을 통해 전달되고 상대의 뇌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3. 태어치의 위치보다 중요한 마음의 방향. 많은 남성들이 묻습니다. 어디를 만져야 여자가 좋아하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와 왜 만지느냐입니다. 여성은 부위보다 의도를 읽습니다. 욕망이 담긴 손길은 금세 긴장을 불러오고
사랑이 담긴 손길은 그 긴장을 녹입니다. 그래서 첫 손길은 항상 비성적 영역에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손등, 팔, 어깨, 뒷목 등 그곳에서 충분히 안정감을 주면 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를 녹일 때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타사. 대화와 호흡의 연결 여성을 흥분시키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공감의 대화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좀 힘들지? 이런 단순한 문장이 긴장을 풀고 호흡을 안정시킵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혈류가 증가하며 천이 올라가죠. 그 상태에서의 손길은 훨씬 깊은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대화는 터치의 연장선이고 호흡은 터치의 리듬이 되는 셈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여자의 몸을 열게 하는 비밀은 단순합니다. 빠름보다 느림, 자극보다 공감, 기술보다 마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뤄 손, 있습니다. 손끝의 온기, 리듬, 감정. 이 모든 것이 함께할 때 죽은 성욕은 다시 불을 붙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실전 애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잡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도 경험도 필요 없어요. 그저 따뜻한 손, 천천히 흐르는 시간, 그리고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1. 준비된 손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손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손이 차가우면 상대의 피부는 긴장하고 몸은 다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서로 비벼 천을 높이거나 따뜻한 물에 잠시 담그세요. 또는 애인의 손을 살짝 잡고 오늘 내 손이 좀 차네. 내 손으로 데워줘. 이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행동만으로도 두 사람의 천이 섞이고 심박수가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예열 과정이에요. 첫 손길은 마음을 만져라. 처음부터 성적인 부위로 가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따라서 첫 손길은 항상 비성적 부위에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어깨, 팔, 등, 머리, 손등 같은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깨와 목 뒤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예요.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쉬어. 그 순간 상대의 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습니다. 이건 욕망의 신호가 아니라 안정의 신호예요. 안정이 생기면 욕망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억지로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흥분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3. 손의 리듬을 맞춰라. 좋은 터치는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상대의 호흡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세요. 한 번의 손짓은 약 3, 5초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손을 따라 내려가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손이 멈추는 짧은 정지의 순간입니다. 이때 상대는 기대감을 느끼게 돼요. 그 정적 속에서 감각이 집중되거든요. 즉, 멈춤이야말로 진짜 자극입니다. 4. 대화로 이완시키기 터치는 말과 함께할 때 훨씬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섹시한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에요. 요즘 많이 지쳤지. 너무 잘하고 있어.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나한테 맡겨. 이런 말들이 뇌의 긴장 회로를 끊고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독일 괴팅겐 대학의 실험에서도 사랑스러운 언어를 들은 피험자들의 심박수와 피부 온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말과 손길은 함께 작동할 때 몸의 감각이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행동들이 죽은 성욕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씨를 다시 붙입니다. 이건 20대의 테크닉보다 훨씬 강력한, 성숙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피부는 단순히 감각기관이 아니라 감정의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손길을 받을 때 느끼는 온기, 편안함, 설렘은 모두 신경과학적 반응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서울대 의과대학 신경의학 연구팀은 피부는 두 번째 뇌처럼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피부에는 약 500만 개 이상의 감각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그중 일부는 단순한 촉감이 아니라
감정 자극을 담당합니다. 이 수용체가 자극을 받으면 신호가 척수를 거쳐 바로 변형의 림픽 시스템으로 전달됩니다. 이곳은 감정, 기억, 쾌감을 관장하는 영역이죠. 즉, 부드러운 손길은 뇌에 이 사람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몸은 경계를 풀고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죠. 이 호르몬은 신뢰감과 친밀감을 높이고 불안감을 줄이며 성적 흥분을 촉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줄리안 홀트 교수 연구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커플들이 매일 5분씩 따뜻한 터치를 실천했을 때 옥시토신 수치가 평균 27% 증가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알파 아밀라제는 3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손길이 몸 전체의 화학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고 혈류순환이 떨어지며 자연스럽게 성적 반응도 둔해집니다. 하지만 터치는 그 흐름을 되살립니다. 부드럽게 쓰다듬는 동작은 피부 아래의 모세혈관과 림프계를 자극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산소 공급을 높여 근육과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기혈이 통하면 병이 사라진다고 표현하죠. 서양의학에서는 혈류 증가, 산소량 상승, 호르몬 활성화로 설명합니다. 결국 결과는 같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몸의 순환을 깨워 성욕을 되살린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터치를 통해 클리토리스 주변의 혈류량이 증가하며 이는 직접적인 쾌감 신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심리적 안정이에요. 뇌가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혈류가 늘어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터치와 신체적 터치의 조합이 필수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옮겨 역사 속으로 가볼까요? 사람은 수천 년 전부터 손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는 왕이 병든 자를 손으로 어루만지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기공치, 공과, 안마, 안목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조화 행위로 여겨졌지요.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도 터치는 생명을 불러들이는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피부는 영원히 세상과 만나는 문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터치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가까운 행위였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왕이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질병이 낫는다고 믿는 왕의 손길, 로열 터치 전통이 있었습니다. 비록 미신으로 여겨졌지만 그 믿음이 유지된 이유는 하나 손의 따뜻함이 주는 위안이 실제로 사람을 진정시켰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이 개념은 이어집니다. 심리치료나 재활치료에서도 촉각교감, 테라퓨틱 터치는 공식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불안장애나 우울증 환자에게 따뜻한 손길은 약물보다 빠르게 안정 효과를 보입니다. 최근에는 세포 단위에서도 터치의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실험에서 부드러운 압력을 받은 피부 세포가 피에조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며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과 안정감을 담당하는 호르몬이죠. 즉, 따뜻한 손길 하나로 세포 수준에서 행복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괜찮아, 사랑받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터치는 단순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몸 전체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난다고 말하죠. 그건 세포 하나하나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 건 다 끝났지.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부부 중 70%가 적절한 스킨십과 터치로 성생활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70대, 80대에서도 애정 표현과 가벼운 터치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의 감각은 돌보는 만큼 다시 깨어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모든 터치 방법은 약물이나 보조제처럼 부작용이 없습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호르몬 균형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성적 테크닉이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생활 습관이기도 합니다. 마치 명상이나 요가처럼 터치는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움직이는 명상인 셈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볼 시간입니다. 댓글이나 상담 중 자주 나왔던 질문들, 그리고 실제 중년 부부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1. 정말 이 방법으로 죽은 성욕이 되살아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합니다. 지금은 감정도 식고 몸의 반응도 거의 없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의 터치로 모든 게 변한다는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 방법은 자극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신경 회복과 감정 회복의 과정이에요. 몸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반응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진심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실제로 독일 하노버 의대의 실험에서 한 달 동안 매일 10분간 부부가 서로 터치를 실천했을 때 참가자 중 82%가 성욕이 회복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효과가 훨씬 높았죠. 즉, 이건 단순히 흥분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D 매일 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가장 좋은 빈도는 매일 소브네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진심과 집중도예요. 하루 1시간 동안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단 5분이라도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일주일에 2~3번 이하로 줄어들면 신경 자극과 호르몬 분비 효과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즉,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자기 전 손을 잡고 잠시 어깨를 문지르는 것, 대화 중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3. 러브젤이나 오일을 써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 마찰을 줄이고 부드러움을 높이기 위해 오일이나 젤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호호바 오일, 코코넛 오일처럼 자연 성분 제품이 좋습니다. 향이 강하지 않고 흡수가 빠르며 피부에도 자극이 적어요. 또한 오일을 바르는 과정 자체가 서로의 몸을 더 천천히 의식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즉, 오일은 단순히 미끄러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터치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매개체입니다. 4.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완화, 혈류 개선, 수면의 질 향상 등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하세요. 상대가 피로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너무 강한 압력으로 피부를 자극할 때,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억지로 시도할 때, 이럴 땐 오히려 몸이 긴장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중요한 건 서로의 상태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스킨십은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5. 남성이 먼저 시작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누가 먼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마음을 연다의 문제예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여성은 감정적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이 리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남성이 먼저 손을 내밀고 오늘은 내가 네 어깨를 조금만 만져줄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그냥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이 말 한마디가 긴장된 공기를 부드럽게 바꿉니다. 이걸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파트너가 없다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 셀프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목, 어깨, 손, 복부를 천천히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수고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정신의 긴장을 낮추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자가 치유법이에요. 실제로 일본 도쿄의대 연구팀은 하루 10분간 셀프 마사지한 중년 여성들에게서 우울감이 40% 이상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사랑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결국 모든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터치는 사랑의 언어이자 몸과 마음의 약이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몸이 늙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욕망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이었을 뿐이에요.